자, 이제 어제 본 지방직 통신이론 시험 문제입니다. 역시 통신이론도 전자공학하고 마찬가지로요, 웃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통신 우리가 모의고사 하면서 뒤쪽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앞에 공통이야 뭐 국가직 하면서 제가 열심히 해달라고 했던 부분 그거 플러스 뒤에 거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되면 되고, 제가 딱 봤을 때 한 문제, 저는 한 문제 뭐야? 거기 선입핑이었네 답이. 뭐 하여튼 그 문제는 옛날 기출 문제하고 같은 형태였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어디선가 풀어봤죠, 그죠? 열심히 풀어봐가지고 그때 했던 거 거의 같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 빼고는 그냥 그거 잘 맞췄으면 만점 받을 수 있었을 것 같고, 그거 못 맞췄으면 만점이 안 됐을 것 같고, 뭐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형준 나와서 수업해요. 만점 받았으니까. 아, 여기는 만점 못 받았죠? 저기는 저는 못 받았어요. 몇 점요? 70점. 에? 전자를 더 잘 봤어? 똑같아요. 아, 같아? 자, 그러면 형준밖에 할 사람이 없네.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반송파의 위상에 정보를 실어서 전송하는 변조 방식. 그건 위상의 정보니까 뭐야? PM. 그러니까 풀이할 게 없었습니다, 사실. 몇 문제, 뒤에 몇 문제 빼고, 그죠? 대역폭이 10kHz인 AWGN 채널에서 샤넌의 채널 용량 정리 계산한 채널 용량이 40kbps다. 수내 신호의 신호 잡음. 이건 맨날 나왔던 거예요, 그죠? C는 BW에. 거의 이런 문제 자체가 기출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기출하면서도, 모의고사 하면서도 이것도 다 풀어봤던 문제. 그래서 이게 얼마요? 10인데, 이게 40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게 4가 돼야 되고, 이건 그럼 2의 4승이 돼야 되고, 이 2의 4승은 16이니까 SMB는 15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맨날 했던 겁니다. 잡음지수가 10dB, NF가 10이래요. 근데 이건 SONO, 출력에 대한 SMB하고 입력에 대한 SMB의 비율이다. 근데 지금 이제 입력에 대한 SNR이요, 40입니다. 40dB가 아니라 40이죠. 이건 10dB가 그냥 10이잖아요, 그죠? 10이니까. 그러면 출력에 대한 SMB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고, 10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거 하면 얼마다? 4다. 근데 이 문제 틀린 사람도 있어요. 이게 4라고 4번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틀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거죠, 그죠? 틀릴 게 별로 없었는데. 자, 정연파 정보 신호를 AM 변조한 신호의 포락선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각각 20과 4다. 그래서 우리는 변조지수 M을 구할 때 뭐야? VCM분의 VM. 이것도 중요한데, 변조된 파형의 결과에서는 A 더하기 B분의 A-B. 이것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요? 20. 이게 4. 하니까 얘는 24분의 16. 그러니까 6분의 4. 3분의 2. 다음에 설명하는 코딩 기법은 디지털 통신에서 원본 데이터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삽입하여 데이터의 송수신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감지하거나 복구하는 기법. 아마 이거보다 많이 한 말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죠? 채널 코딩. 표본화, 양자화를 거친 아날로그 신호가 마이너스 15에서 플러스 15 사이의 정수값들로 레벨화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0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플러스 15, 여기는 마이너스 15.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뭐 이렇게 돼서 만들어졌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아래쪽도 만들어냈다. 레벨될 때 이진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샘플당 최소 비트 수 하니까 어쨌든 정수화된 모든 정수값이 그 레벨의 개수니까 레벨의 개수는 몇 개요? 이게 31개죠,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0을 2번 써서 그런 거고. 사실은 할 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를 0을 두는 게 아니라 0을 대표값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사이 값을 대표값으로 쓰는 거예요. 대표값을 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는 거고, 그죠? 아래쪽도 이렇게 쓰는 게 이제 보통인데, 그냥 대충 문제는 이렇게 하죠. 15에서 마이너스. 그럼 30까지 다뤄야 되니까, 16개, 16개, 32개를 다뤄야 되는 그런 꼴이고. 몇 비트요? 5비트를 써야 된다. 다음에 설명하는 코드는요. 디지털 변조에서 심볼 오류 발생 시 비트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접한 심볼 간의 서로 다른 비트의 개수가 1이 되도록 그 비트 그룹을 할당하는 방식의 코드 해가지고 역시 맨날 이야기했던 무슨 코드요? 그레이 코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진짜 공부를 우리가 열심히 한 사람들이 좀 그걸 표가 없어요. 그죠? 레이더에서 전파가 발사된 직후에 15km 떨어진 데서 목표물에 반사돼서 되돌아왔다. 걸린 시간은. 그럼 갔다 오는데 가는 거리는 뭐야? 30km. 이 30km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그건 1초는 30만 킬로. 그러면 1ms는요? 300km. 그러면 30km니까 0.1mm. 그죠? 아니면 100 마이크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거리 D는 하고 속도 V에다가 시간 T를 곱하면 거리인데 이 거리는 2D죠. 그죠? 갔다 온 거리니까. 그래서 이거 갔다 온 거리가 2D가 속도하고 시간이다. 그러면 D는 2분의 VT다. 그래서 2분의 CT다. 이런 형태의 공식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풀어라. 그럼 T는 C분의 2D. 그래서 3 곱하기 10의 8성, 2 곱하기 3, 거기 15니까 15 곱하기 10의 3성. 해가지고 이걸 계산해서 만든 값인데 굳이 뭐 이렇게 안 해도 우리는 이걸로, 그죠? 자신에게 오는 패킷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 상에서 지나다니는 패킷들의 내용을 훔쳐보는 네트워크 공격 방법 해가지고 이게 이제 유일하게 우리가 잘 안 했던, 이게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만 했고, 그죠? 이때는 모의고사 때는 안 했던 내용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문제를 하나씩 했는데 원체 안 나오다 보니까 안 했는데요. 또 나오네요. 잘 찍었네요. 공부를 했는가 봐. 여기는 맞췄나요? 3번 찍었어요. 서핑, 스니핑, 서미싱, 뭐 여기는 맞췄나요? 이거는 여기는 알고 있었나요? 네, 이건 학교에서 그런 걸 공부했고, 그죠? 자,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스니핑, 네트워크 상에서 오가는 데이터를 몰래 가로채는 행위를 의미하더라. 마치 누군가가 대화를 엿듣는 것 같은 그런 형태더라. 그래서 공격자는 스니핑 도구를 사용해서 뭐 이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스미싱은 SMS라는 이런 문자 메시지하고 피싱의 합성으로서 악성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 사용자가 클릭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클릭하도록 유도하는 해가지고 개인정보를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방법이 스미싱. 스푸핑, 속인다는 의미를 가지며 네트워크 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위장하여 다른 시스템이라든지 사용자를 속이는 행위를 총칭하더라. 그래서 IP 주소라든지 맥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조작해서 신뢰할 수 있는 송신자로서 위장하는 그런 형태를 이야기하더라. 스모프라고 해가지고 이건 DOS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공격의 일종으로서 공격자가 위조된 출발지의 IP 주소를 가진 ICMP 에코 요청을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터 주소로 보내더라. 이 브로드캐스터 메시지를 받은 네트워크 내에서의 모든 장치들이 해당 ICMP 에코 응답을 위조된 출발지의 IP 주소로 보내게 돼가지고 엄청나게 데이터량이 많아지게끔 해서 못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을 도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죠? 자, 아무튼 답이 뭐라고요? 스니핑이래요. 10번. 다음에 설명하는 다중화 기법은요? 라고 했는데, 이것도 너무 쉬웠어요. 그죠? 그래서, 멀티캐리어 전송 기법으로서 입력 데이터를 여러 개의 저속 데이터열로 분리시킨 후 각 데이터열을 서로 다른 부반송파에 실어서 전송하더라. 이때 부반송파 간의 주파수 간격을 심볼 길이의 역수로 해서 스펙트럼이 주파수상에서 중첩되더라도 부반송파 간의 직교성이 유지되어서 반송파 간의 간섭이 생기지 않는 전송 기법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멀티캐리어 방식을 사용하는 MCM이죠. 그죠? MCM 방식을 사용하는 이게 OFD입니다. 맨날 했던 거고요. 주파수 FC가 시간 영역의 신호가 지금 이제 요겁니다. 요거를 다음 신호의 선형조합으로 표시한 거. 자, 이거요. 뭐야?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FCT죠. 그죠? 위상이 180도 들려야 되거나 빨라지면. 그러면 지금 이제 코사인 2파이 FCT를 S2T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마이너스 코사인 2파이 FCT는 마이너스 S2T다. 뭐 이렇게 하는 게 닿죠. 그죠? 이건 상식. 괜히 이런 거 못 본 것 같아가지고 겁먹으면 이게 내정지 상태가 딱 빠져버리면 이건 답이 안 보이죠. 그죠? M개의 선형 괴한 시프트 레지스터. 여기 시프트 레지스터 나오네요. 괴한 시프트 레지스터. 그죠? 이런 형태의 PM 보호를 발생시킬 때 이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는 거. 이게 N개면 우리 코드의 길이는 뭐 이렇게 해서 막 해가지고 해서 이게 N개일 때는 총 코드의 길이는 이게 N성 빼기 1개. 그죠? 그래서 PM 코드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는 M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M성 빼기 1이 총 길이 N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거고요. 부호는 이게 주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주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죠? 아주 긴. 그래서 유사 잡음이라고 하는 이유가 실제 잡음은 주기가 없는데 얘는 주기가 있으니까 유사 잡음이다. 부호는 두 개의 자기 상관값을 가진다. 이게 코드가 완전히 일치할 때는 뾰족 올라가고, 그죠? 뾰족 올라가고, 아닐 때는 마이너스로 마이너스 1을 가지고, 같을 때는 n이고, 아닐 때는 마이너스 1. 또는 같을 때가 1이면 이건 n분의 1. 이런 값을 가진다. 그래서 자기 상관의 결과값은 두 개밖에 없어요. 뭐하고요? 이 값하고 이 값. 두 가지 값밖에 안 나온다. 그래서 부호는 두 개의 자기 상관값을 갖는다. 라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한 칩 지연 시 부호의 자기 상관값이 최대가 된다. 지연이 되면요. 한 칩이라도 지연이 되면 무조건 자기 상관값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아니면 마이너스 n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된다. 근데 이거 3번을 몰라도 지연됐을 때 자기 상관이 이렇게 된다는 이 그림만 좀 생각했으면 4번은 확실하게 틀렸죠. 그죠? 랜에서 사용되는 매체 접근 제어 방식 중에서 CSMA CD에 대한 설명이다. 역시 이건 중요하다고 했고, 그죠? 그래서 CSMA CA하고 항상 구별해 주시고, 그죠? 그래서 주로 무선 랜에서 사용하는 것은 CA죠, 그죠? 그래서 1번 그냥 답이 나왔네요. 충돌이 발생하면 각 호스트의 충돌 발생 정보를 통지하게 되고, 충돌이 발생되면 임의의 대기 시간을 기단 후 다시 메시지 건 제어를 시도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중에서 공유 매체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감지하는, 그래서 CD는 충돌 감지를 하는 그런 형태더라. 유선에서 많이 쓰죠, 그죠? 오류 검출을 위한 짝수 페리티 검사 부호에서 부호가 두 개의 메시지 비트하고 한 개의 페리 비트로 이루어져 있을 때
유한 부호가 아닌 거. 이것도요, 여기 두 개의 메시지가 있고, 마지막에 한 개의 페리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짝수 페리티니까 이건 말도 아니죠. 11이면 0 해줘야죠. 그래야 짝수 페리티고. 10이니까 1, 01이니까 1, 00이니까 0. 뭐 이렇게 해주면 된다.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다. 말의 의미만 알면 이 문제는 그냥 3초짜리죠, 그죠? 3초. 서로 통계적으로 독립인 두 랜덤 변수 x하고 y의 분산이 각각 4고, 그러니까 vx가 4고 vy가 1이다. 그럼 z가 ax 플러스 by 이렇게 했다면 vz는 얼만데? 라고 하면 a제곱의 vx 플러스 b제곱의 vy 이렇게 해주는 거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a하고 b가 1이 돼가지고 문제가 더 쉬웠죠, 그죠? 그래서 이게 1, 2, 3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건 1이니까 지금은 그냥 4 더하기 1. 답은 4 더하기 1이죠, 그죠? 맨날 이 정도는 했던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랜덤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은. 이건 안 풀어도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왜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거예요. 여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이 높이, 면적이 1이 돼야 되거든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 균일 확률 밀도 함수 쓸 때 평균 어떻게 했어요? 가운데 값. 이게 이 면적이 거의 비슷하니까 가운데 값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평균은 가운데보다 약간 높잖아요, 그죠? 이런데 평균이 잡힐 거예요. 그럼 여기 1보다 큰 값이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가운데가 1이잖아요. 그래서 안 풀어봐도 이건 이거겠네 라고 하고 찍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시험 문제라면 이건 진짜 5초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1보다 큰 게 두세 개 있으면 풀어봐야지 하고 좀 짜증을 내고 할 건데 1보다 큰 게 하나밖에 없는데 왜 풀어요, 이 문제를. 그래서 이는 뭐야? 평균은 x의 fxx의 dx다. 이게 평균의 정의고, 그죠? 근데 fxx가 0에서 2까지만 의미 있는 값을 가지니까 0에서 2까지 x의 2분의 1 x의 dx다. 0에서 2까지 2분의 1의 x제곱의 dx다. 라고 하니까 2분의 1의 3분의 x 3성 0에서 2까지 하니까 2 곱하기 3분의 2의 3성 이렇게 풀면 되는데 이 푸는 것도 얼마 안 걸리지만 이 문제는 이 균일 확률을 밀도 함수 쓸 때는 딱 가운데였는데 지금은 이쪽이 더 많이 있으니까 평균이 약간 위로 가겠지 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괜히 이런 걸 겁주죠, 그죠? 그냥 xt가 3델타-t다. 델타-t 필요에 변환하면 1. 그럼 3델타-t 필요에 변환하면 3. 이것도 진짜 2천 문제죠? 네? 뭐야? 이게 너무 편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진짜 제대로만 풀었으면 이런 것들은 진짜 전자 한 15분, 통신 10분, 딱 25분 만에 90은 나와야 돼요. 90은 나오고 나머지 시간 동안 국어영어 국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어디 인천에서는 90점 이상이 2명 나왔다고 한 게 아마 공부를 좀 한 친구들 같아요. 그 친구들은 전공을 좀 했어요. 자,
그림과 같은 임펄스 응답이 각각 H1T, H2T, H3T인 선형 시불변 시스템으로 구성된 전체 시스템 XT를 입력했을 때 출력 YT는요 라고 했습니다. 이거 맨날 했잖아요. XT에 HT에 YT. 그리고 이 자체도 시험에 한번 나왔고, 그죠? 그래서 나왔고. 그러면 이때 YT는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여기 시간 함수에서는 시스템이 한 번씩 이게 접할 때는 컨볼루션을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죠? 그럼 여기 XT가 병렬일 때는 그냥 더해준다고 했고요. 직렬일 때는 곱하는 게 아니라 시간 영역에서 이렇게 할 때는 컨볼루션을 해주면 된다. 그러면 XT에다가 컨볼루션 하기를 뭐야? H1T 더하기 H2T의 컨볼루션의 H3T가 YT가 될 거다.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고. 근데 이걸 풀 때 이걸 분리했더라고요. 결합 법칙 다 뭐 성립되거든요. 교환 법칙도 성립되고 분배 법칙도 성립되고. 그래서 H1T 컨볼루션의 H3T 플러스 H2T 컨볼루션의 H3T의 XT. 이거죠, 그죠? 자, 19번 문제가 처음 나왔으면 못 푼 사람 많았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모의고사 보면서 이거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상한 수식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본 사람들은 보자마자 하면 되는데. 그리고 로그 연산만 문제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이 문제도 딱 보자마자 그래도 이거 로그 연산만 잘하면 되더라 라는 그런 것만 하면 되잖아요. 자, 엔트로피 구하라. 시그마 PI에 로그 2에 PI분의 1 엔트로피 수식이다. 그러면 이건 8분의 1에 로그 2에 8분의 1분의 1이 몇 개 있고 2개 있고, 그 다음에 8분의 3에 로그 2에 8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8에 역시 2개 있어요. 그래서 2개 있고, 그럼 이건 이렇게 약분합시다. 4분의 1에 로그 2에 3 하니까 3이죠, 그죠? 로그 2에 8 하니까 3. 이것도 4분의 3에 이건요 로그 2에 8 빼기 로그 2에 3. 거의 이런 패턴으로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죠? 모의고사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거 3. 이건 그냥 그대로 하니까 얘는 4분의 3이네, 그죠? 4분의 9 더하기 빼기 4분의 3에 로그 2에 3. 이게 다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4분의 12. 근데 문제의 보기는 어떤 식으로 돼 있어요? 이건 4분의 3을 묶어냈네요, 그죠? 그래서 4분의 3을 묶어내가지고 이건 이제 잘 찾아줘야죠, 그죠? 찾아줘가지고 이건 4분의 12가 나오는 걸 찾아야 되는데 얘는 1이고 얘는 4분의 12, 얘는 2분의 3, 얘는 2분의 1 하니까 맞을 수 있는 건 4분의 12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0이니까 4분의 3 묶어내면 4 마이너스 로그 2의 3 이렇게 나오는 그냥 로그 연산입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 모의고사에 그래도 유일하게 똑같이 나온 문제, 그죠? 모의고사. 다음에 설명하는 정리는 한 동일한 신호에 대해서 시간 영역상에서의 전체 에너지는 주파수 영역상의 전체 에너지하고 같다. 단 신호는 시간 영역에서 비주기적인 에너지 신호라고 가정한다. 그래서 에너지 신호니까 전체 에너지는, 전력 신호라면 전체 전력을 해가지고 했던 뭐야? 파스발 정리. 그래서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풀어봐서 알지만 제가 말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30분이 안 걸렸습니다. 말을 좀 빨리 했지만. 그래서 이건 실제 시험에서는 진짜
한 10분에는 풀 수 있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니까. 그래서 공부를 조금만 항상 이야기하는데 시험 나오는 수준보다 약간 높게만 공부하면 짧은 시간에 고득점이 가능한 게 우리 시험입니다. 우리 시험 난이도니까 이건 정리 잘 하시고 이제 남아있는 시험 문제 이걸로 끝난 사람도 있을 건데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그다음에 국회직이라든지 아니면 7급 시험 있는데 그때까지 뭐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잘해서 원하는 시험 합격하시고요. 아무튼 시험 보시느라 고생했고 이제 다들 좋은 결과 있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공부 안 하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뭐 잘 되겠죠, 그죠?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고생하셨고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